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이자라든가 또는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자라든가 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뭐 별도의 초기의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탄소 배출권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녹색 성장의 한 내용으로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현실적으로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녹색 성장의 개념과 범위를 좀 조율하면서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있고 에너지 관련된 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 도입되면 당장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는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관련 업체는 또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굉장히 자리를 확고하게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면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그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분은 조심스러운 논의를 거쳐서 차근차근 도입을 해야지 너무 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그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그 교육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제들이 앞으로 놓여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녹색성장교육과 관련돼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3대 전략과 8대 이행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중등 녹색성장 교육의 강화가 그 하나의 전략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5가지 이행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성장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들, 교과서 및 교재 개발, 그리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 전문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교원과 관련해서도 연수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선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육성하는 것들, 그리고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녹색 성장에 관련돼서도 교육을 연계하는 부분들이 초중등 녹색 성장 교육 강화의 이행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전략으로는 대학 및 범시민 녹색 성장 교육 강화입니다. 대학들의 경우에는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녹색 성장 교육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이행 과제로 채택되어 있고, 그리고 범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 생활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을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성장과 관련된 교육의 세계화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GGGI라고 해서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설립이 돼서 세계 기구화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녹색 성장 연구소라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 녹색 성장 교육이 세계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녹색 성장 교육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을 그 이행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과 8대 이행 과제가 이 녹색 성장과 관련돼서 지금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는 이제 됐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국제사회의 그 공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나라마다 분명히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조율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국제 규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한 3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돼서 어떤 지침이 내려지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이슈가 그 무역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세계의 그 환경 규제라든지 지침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것이 규제로 발휘되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미 발효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는 비용을 그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보통 한두 달, 6개월, 1년 그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법규나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 공조를 아주 긴밀하게 해서 그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특히 그 교육을 통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는 교육과 관련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어떤 움직임은 지금 진행되는 게 있는지요? 글쎄, 교육에 관련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고 딱 한정 짓긴 뭐하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주도로 설립된 GGG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의견을 세계적으로 또는 아시아 지역에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이니셔티브에 우리가 전부 국내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은데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든지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서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끝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니까요.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나라는 인재가 만들고 인재는 교육이 만든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생산자, 미래의 소비자, 미래의 정책 입안자 이런 사람들이 녹색 성장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녹색 성장 교육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저희 건국대학교에서 그린 경영 임원 과정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경영 임원 과정은 녹색 성장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산업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라든지 산업체에 보다 녹색 성장과 관련된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도 녹색 성장에 관련된 좀 교육이라든지 실무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전파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건국대학교 허탁 대외협력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녹색 성장 시대를 맞아서 모쪼록 우리나라의 교육이 녹색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